이번에 이제 제일 좀 화제의 인물이 조정훈 의원인데 총선 백서 지금 TF 그 위원장을 맡으면서 당대표로 나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17일 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당대표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네. 그때 당시 어떤 얘기까지도 나왔었냐면은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에 비해 가지고 어떤 우위가 있다라고 보냐? 라고 하는 그 이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자기는 이제 먹고 사는 경제 문제일 것 같다라고 언급을 예, 했었습니다. 예. 눈에 띄는 거는 조정훈 의원이 그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당대표가 된다면 민생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 있고, 물론 한동훈 위원장보다 그게 우위에 있다라는 거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근데 그 얘기가 나온 직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알리테무 이 문제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 당대표직은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으니까 당대표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 맞기는 맞았던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조정훈 의원이 당대표 당권까지 노린다라는 건? 당권까지 노린다라는 건 좀 무리한 음. 계획처럼 보이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이라는 건 그런 욕심을 가질 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를 할 만은 하죠. 음. 근데 조정훈 위원장의 최대 패착은 제가 음. 볼 때 홍준표 의원을 찾아간 거로 보여요. 홍준표 시장을. 홍준표 시장을 네. 찾아가서 그다음에 사진을 찍고 온 장면이, 그러니까 어. 조정훈 의원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만약에 당 대표를 출마한 마음이 있었으면 음. 총선 백서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총선 백서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건 어떻게 보면 중립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채를 덜 하고 완전히 혁신적인 내용을 담거나 아니면 음. 중립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자꾸만 정치적 메시지가 이리저리 흘러다니잖아요. 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홍준표 위원장과의 만남인데, 음.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이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을 연일 공격하는 마당에 거기 네네. 가가지고 그 어. 홍선백서 위원장으로 사진을 찍고 이런 건 아무래도 음음. 이상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정치적 맥락을 떠나서 좀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 그래서 이거는 빨리 문제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건 좀 과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총선 백서 특위인가요? 위원회가 네네. 그 쭉 작업을 진행이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음.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조정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그런 맥락을 빨리 드러내고 급했죠. 그것에서 총선 백서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음. 이건 뭐 지금 패착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금 얘기해 주셨던 홍준표와 그 조정훈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 표현으로는 본인이 신입사원인데 네.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판을 좀 키우고 당권까지 노린다라고 하는 그 뒷배로 지목하고 있는 게 이철규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눈에 띄는 게 또 오늘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 채널A가 보도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높은 확률로 제가 봤을 때 이철규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 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다가는 대통령까지도 지금 이제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두 가지가 네.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말 자체는 협박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협박 정도로 보이는데, 음. 근데 친윤 쪽에서 그런 협박성 발언, 그러니까 말이 성립되지 않는 과도한 구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어. 하나가 뭐 대구시장,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정훈의 어떤 그림이랄지, 네. 조정훈 의원이 당 대표를 한다랄지, 네.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대통령이 탈당한다랄지, 이런 식의 구당은 말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비상식적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건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 그렇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자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그런 식으로 무리한 언행을 통해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20일 날 지금 나온 발언, 그러니까 조정훈 같은 경우도 17일 날 뭐 당대표 좀 출마를 얘기했다가 20일 날 일단 당대표는 포기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제 친윤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한 걸로 봐서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마지막 진짜 뭐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닌가 하다가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전제 조건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그러니까 이 갈라치기라고 하는 거를 가장 극렬하고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친윤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네. 그러니까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어. 가장 중요한 정치적 맥락은 범야권의 공세를 막아내는 거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 탄핵 소용돌이로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간에 여야 대치 상황을 막는 건데 내부에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말이 좀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같아요. 근데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 대표님 아까 얘기하신 게 홍준표가 대권을 노리고 조정훈은 당대표가 되고 예. 이철규 등등이 당권을 이제 가져가는 그 지금 구조인 것인데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동훈을 당대표에서 이제 못 나오게끔 제거하려고 했고 그리고 조정훈을 한동훈의 대체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게 좀 진짜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네. 지난 한 달간 있었던 그 국민의힘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세론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오히려 유지가 되면서 한동훈 대망론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윤의 이런 공세들이 두 가지 점에서 안 먹히는 거죠. 그렇게 협박성 행본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네네. 먹힌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대중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중적 한동훈이 지지가 있고, 없는. 대중적 지지가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백서 조정훈 당대표도 조정훈 당대표 뭐 재선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건 정치에 출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근데 그게 대중적 지지가 안 모이니까 거기서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 생겨나고 결국은 꺾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친윤계가 저는 대세에 순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요 주제 정리를 해보고